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강사 송승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개념은요, 조리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조리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조리제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립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조립제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가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게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리제법입니다. 자, 조리제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나누기들 있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너무나도 오래 걸렸던 거를 조립제라는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뜻깊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자부심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조리제법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볼 건데, 문제집이나 이런 개념서를 보게 되면 조립제법을 하는 조건을 아마 적어줬을 거예요. 자, 조건이 뭐라고 써있냐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 이 딱 한 문장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장을 보고선 1차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릴 수 있다는 걸 뒤에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제법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개념 설명했고요. 자, 보시면 3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지금 x-3이라는 1차 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대요. 그러면 조리제법은요, 앞에 있는 다항식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내림차순에 맞춰가지고 개수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x세제곱의 개수 3이 있고요.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8이 있습니다. 그런데 x의 개수가 전혀 없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둘까요? 0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을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을 일단 적어주고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x는 없으니까 0이라고 적어주시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1차식을 0되게 만족하는 숫자를 적어줍니다. 한 3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 3이라는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뭔가 곱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해주시면 돼요. 3, 3, 9.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더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 1은 3 곱해주시면 되고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1, 3, 4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숫자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머지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3하고 2하고 3은 대체 무엇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몫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할 때 이게 상수항이 되고요. 이거는 x의 개수가 되고요. 이거는 x제곱의 개수로서 이렇게 가면서 오름차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몫은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몫이고요. 나머지는 4가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리제법으로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리제법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이거 나누기 이거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씩 다 나눠줘야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조리제법은 이제 어쨌든 조립제라는 사람이 우리가 편안하게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고안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몫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칩시다. 나머지는 4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때 무엇으로 나눴나요, 선생님? 라고 한다면 이 3 보이시죠? 이 3을 보고선 뭘로 나눴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x-3으로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3이 아니라 뭐 한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나눈 몫인가요, 선생님? 그러면 x-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조리제법에서 1차식으로 나눠지는 상황에서는 조리제법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화면 앞에 보여 있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한번 조리제법을 해볼까요? 조리제법의 정의에 의해서면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리제법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마이너스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네요. 플러스를 어떻게 안 썼다가 왜 갑자기 썼을까? 자, 기분 탓이죠? 이렇게. 자, 조리제법 한번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0되게 만족하는 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나? 그럼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하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면은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때 몫은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원하는 몫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과연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가 나눴을 때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게 진짜 몫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조리제법 설명했을 때 간단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분의 1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몫은 어떤 걸로 나눈 몫이다?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다. 근데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x-2분의 1로 나누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나누라고 했나요? 2x-1로 나누라고 했지. 언제 저걸로 나누라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 No. 절대로 이걸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실제 몫을 찾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변형을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나눠주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너무 쉬워요.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조리제법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검산식을 한번 적어볼 거야. 그러면 검산식 한번 적어볼게. 검산식 보면 이렇게 되겠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검사 적어볼게. 이 상태로 가는 거야. 이걸로 나눈 걸로 할 거니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니까 선생님 x-2분의 1로 나눴고요. 그때 몫은요 이걸로 남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는 뭘로 바꿀 거예요? 이걸로 바꿔야지. 실제로는 요거 아닌가? 요걸로 나눈 걸로 해야지. 그러면 여기를 바꾸면 되지. 어떻게 바꿔? 2x-1로 바꾸면 되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전에 있었던 강의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소타기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얘랑 얘랑 곱하기 관계다.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얘가 얘로 바꾸려면 2를 곱한 거 보이나요? 2를 곱했고 2를 곱해서 된 거 보이죠? 얘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곱해야 된다? 얘는 2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과학에서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그렇고 반비례 관계라면 얘랑 곱하기 관계일 때 얘가 2배 올리면 얘는 2분의 1로 떨어뜨려야겠죠. 얘가 3배로 올리면 얘는 3분의 1로 떨어뜨리고 얘 두 개가 곱하기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래서 나누면 돼요. 2분의 1로. 그래서 x제곱이 되고 2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쌤 나머지는 뭘까요? 그냥 써.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몫이지 이게 진짜 몫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조리제법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바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자, 조리집을 했습니다. 이걸로 나눈 거를 봤습니다. 몫이 이게 나왔대요. 그럼 내가 원상복귀 시킨다 생각하면은 2를 곱했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상복귀 시키면 거꾸로 2분의 1을 곱해서 진짜 몫을 적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형을 좀 할 줄 알아야겠다. 꼭 변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조리집법 뒤에 풀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싫다 그러면 직접 나눠주면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지. 근데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형되는 문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닌가요? 문제를 하도 많이 풀었지만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건가?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건가? 그게 여러분들이 힘든 점이잖아.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이야. 항상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자, 뭐냐면 이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되게 심플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 한번 지우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나누고자 하는 1차식은 맞아. 그것까지는 맞아. 조리집법 쓸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게 이제 포인트냐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있냐 없냐야. 물론 1은 제외.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 자,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나누고자 하는 대상자를 한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누고자 하는 대상자를 첫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같은 거, 두 번째 x 플러스 2 같은 거, 세 번째 뭐 2분의 1?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조리집 쓸 때 숫자를 써볼게요. 얘는 어떤 숫자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얘는 1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얘는 뭐야? x-1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변형해야 돼.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요 놈은 어떨까? 요 놈은 뭐야? 한번 4로 해야겠대. 그러면 실제로는 몫이 나오더라도 얘는 x-4로 나눈 걸로 몫이 나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나눈 걸로 하고 싶잖아. 그러면 잘못된 거야, 이것도. 이것도 조리제법의 변형을 좀 이용하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x 플러스 2로 나눴습니다. 똑같잖아. 그래서 쌤은 이게 좀 쪼갤 겁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면 x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넣는 게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조리집법을 하더라도 변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x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은 조리집법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때 나온 몫 그대로 몫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조리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follow me. 자, 보겠습니다. 지금 x세제곱에 관련된 다항식에다가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적절하게 했을 때 a, b, c, d까지 와우. 게다가 k도 구하네. 와우, 많이 구하네요. 한번 구해주세요. 옳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자, 한번 조리제법을 하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x 앞에 1이지? 그럼 조리집법 그냥 해도 돼요. 편안하게 변형할 필요 없죠? 그럼 그냥 가십니다. 자, 그럼 k는 자연스럽게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뭐야? 너무 쉬운데? 다른 것도 재미삼아서 해볼게요. 뭐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뭐 힌트가 그닥 없을 것 같은데 2 곱하기 1이니까 c는 2가 되고 두 개 더해서 5가 됐다고 하니까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 5, 10이니까 D는 10이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두 개 더해서 20 된 거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보게 되면 5번이 틀린 게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각각의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몫을 구할 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x 앞에 지금 1이 곱해져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수들만 쓰게 되면 차례대로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2도 있고 3도 있고 마4도 있고 마5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리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한다. 스타트 끊어줄게요. 자, 그러면 2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고요. 맞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야, 너무 쉽네. 자, 이게 나머지인데 우린 나머지가 궁금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몫을 QX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QX를 또 한 번 나눌 거라서. 그래서 요놈이죠, 요놈. 맞죠? 그런데 조리제법을 연달아서 몫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2번 정도 해서. 자, 1로 가볼게요. 2가 내려옵니다.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해주시고 더해주시고. 자, 얘는 의미가 없다. 몫은요 누구예요? 요 녀석.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와, 진짜 대박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왜 대박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몰라서 이 문제를 솔직히 뭐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이거 그냥 금방 푸는 거 다 알려줍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자, 어쨌든 뭐 학원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저도 한 번 더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집중하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전개를 해서 항등식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체 상관없다. 어차피 이거 지금 항등식이잖아. 좌우가 똑같다고 하니까. 게다가 여기 써있잖아.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항등식 문제에서도 이 문제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조리제법 파트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조리제법을 좀 이용해라. 조리제법을 뭐 이용해주세요.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전부 다 x 플러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x 플러스 1로 나눠볼까? 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원리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변도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데 항이 전부 4개 있으니까 각각으로 좀 나눠볼게요.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눠보고요.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눠보고요.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눠보고요.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좌변 같은 경우는요. 나누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했을 때 목도 나올 거고 나머지도 나오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 요 D는요 나머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나머지. 자,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1에 3번이 있으니까 당연히 몫이 나오겠지. 몫 한번 적어볼까? 첫 번째 몫은요 요 놈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몫도 적을 수 있겠죠? 얘도 몫이죠. 당연히 한 번 더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몫은 또 어떻게 쓸까? 당연히 C가 되겠지. 이게 몫이다. 첫 번째 했을 때 몫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D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나머지죠. 첫 번째 뭐 first 뭐 이렇게 쓰죠. first 나머지. 자, 그러면 이 몫에 대해서 물론 여기도 몫이 있겠지. 같은 몫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몫을 썼다 쳐. 몫을 썼어. 그러면 또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가. 이렇게. x 플러스 또 나눠. 또 나눠. 얘도 또 나눠. 아이고, 나누면 되지. 얘도 나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여기서 몫은요. 이게 나오지. 맞죠? 몫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몫은 또 나오죠. B가 나오고. 여기는 뭐다? to end. 두 번째 나머지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여기 몫이 나왔겠지. 또 블라블라 나왔어. 몫이 또 나왔어. 한 번 더 가. x 플러스 1로 또 가는 거야. 그 여기도 똑같이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거야. 여기도 나누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목 나와. 목 나오고 여기는 이제 몇 번째야? 세 번째. 세 번째 나머지가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A, B, C, D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마치 어떤 느낌? 조리제법 시작하고 그 몫을 또 한 번 조리제법하고 그 몫을 또 한 번 조리제법을 연달아서 하면서 나머지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라고 보기엔 그렇고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조리제법에 연달아서 진행을 했었던 거야. 원리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았다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조리제법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조리제법 진행해보자. 자, 가볼게요. 1, 맞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갑니다. 자,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로 스타트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1 내려오면 뭐 되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무슨 노래 같네. 이게 첫 번째 나머지 d가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몫이 나왔다면 한 번 더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아휴 이게 또 시네. 한 번 더 곱하고 더하고 이게 b가 되겠고 이게 마지막으로 a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거 모르는 친구 거의 없을걸? 진짜 이거는 거짓 막 공식처럼 하니까. 근데 원리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 원리를 알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일 거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방금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제 뭔 차이냐? 2x-1로 나눴다는 게 이게 버스 포인트가 되겠네. 자, 그냥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자, 조리제법을 했다면 몫이 사실은 좀 달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x 앞에 지금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그 우리가 첫 번째 나머지가 나오고 첫 번째 몫이 나왔을 때 그 몫이 진짜 몫이냐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몫을 좀 변형하 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틀린다. 진짜 많이 틀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확실히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좀 어렵지 않죠. 자, 가볼까요? 어디다가 적을까? 이게 좀 커지는데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8을 적겠지. 요 정도는 뭐. 그 다음 마이너스 8을 적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적고요. 그 다음에 6을 적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끊어주시면 되죠. 길게 이렇게. 자, 2분의 1로 갑니다. 두둥 빵빵. 자, 가볼게요. 8 내려옵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더합니다. 자, 이건 나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d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8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 상태에서 2분의 1로 할까요? 아니면 변형을 할까요? 변형해야지. 왜? 왜 변형해? x 앞에 지금 2라는 숫자가 있는 걸로 진행을 한 걸로 해야 되잖아. 나 말했지? 변형해야 된다고. 얘는 의미가 뭐야? x-2분의 1로 나는 몫이라고. 그럼 우리가 변형하고 진행해야지. 나머지는 상관없지만 뒤에 나머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변형은 해줘야지. 맞죠? 변형해주고 가야 돼요. 자, 2x-1이 되려면은 2를 곱했죠? 그럼 거꾸로 2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4로 바꾸고 마이너스 2로 바꾸고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준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다.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어우 뭐야 이건 또. 자, 이 나머지도 상관없다. 얘는 C가 되겠다. 근데 또 한 번 나눌 거잖아. 그럼 이게 진짜 몫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럼 또 바꿔. 반쪽에 어차피 똑같은 걸 할 거니까 반쪽이고 반쪽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된다? B가 되고 이게 A가 된다. 그 상태에서 가야지. 변형하고 가야 된다. 이 중간중간에 조심하게. 알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어디 보자. A하고 B를 곱하면 2가 되고요. C하고 D를 곱하면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빵빵 11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왕별! 대왕별 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조리제법 기본편만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자, 어느 정도 인수분해는 이제 좀 외워주셔야겠죠. 어쨌든 한번 다음 강의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